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알파즈입니다. 오늘 좋은 하루 보내셨냐고 여쭤보기가 굉장히 민망할 정도로 시장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좋지 않은 거는 명확한 이유가 있어서 빠지면은 좀 더 덜 아프거든요. 그런데 뭐 이런 뉴스 때문에 빠진다? 글쎄요, 미국 시장도 이거 몰랐을까요? 미국 시장도 장중에 그래도 흔들렸지만 버텨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시장만 엄청나게 왜 많이 빠질까요? 니케이도 플러스 1.5%까지 갔다가 똑같이 이런 뉴스를 접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약보합으로 끝났거든요? 뭐 대만전도 조금 밀리고요. 13년에 가을 시세도 이런 식으로 흘러간데 자꾸 돈의 힘으로 코스피, 우리나라 시장을 억누르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제가 그냥 과감하게 추정하는 그런 부분들 오늘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 하고요. 되게 긍정적인 요소를 찾아보려 합니다. 일단은 시장 제가 올라가는 중간에 뭐 조정이 나오는데 요 조정이 좀 아플 거다. 그래서 1월을 조심하세요 라고 하면서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거는 뭐 지금 1월을 조심하세요가 아니라 1월을 피하세요. 이 정도로 제가 좀 강하게 드렸어야 될 정도로 시장이 많이 빠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제 생각보다 좀 더 많이 내려온 거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더슈팅 구간으로 보고 있고 무엇보다 오늘 드디어 하락 시그널 이게 맞춰지고 저점 시그널이 잡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많이 빠져봤자 내일 장중에 조금 더 빠지거나 아니면은 뭐 내부 당장 끌어당기거나 내일 아닌 모레 바닥을 잡아서 시세 반등이 좀 시도가 될 것 같다.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 시장과 별개로 우리 시장이 먼저 선행적으로 빠진 부분이 있으니까 너무 이제는 겁먹지 말자. 제가 요거 이렇게 반응이 움직여서 관망 심리가 가된다고 했는데 이거는 미국 시장 기준이잖아요. 근데 우리 시장 투자자들은 이미 돈이 안 나가. 오늘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것부터 시작해서 시장을 한번 쭉 둘러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일단은 어젯밤에 금리 조기나 없다. 윌러 매파 발언에 뉴욕 증시 뚝. 제가 이거 진작 얘기 드리지 않았나요? CPI 지표를 좀 주목해야 될 것 같다. 지난 12월. 왜 주목해야 되냐? 유가 때문에 이미 좀 빠졌던 CPI나 PCE 지표가 12월에는 별로 빠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몇 달 동안 얘기 안 하다가 12월에 나올 CPI 지표는 좀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지난주에 미국 시장이 엔비디아나 AMD, 뭐 마이크로소프트로 부여잡고서 머리끄댕이 걸린다고 이게 어제도 나왔거든요. 어제는 애플 가지고 머리끄댕이 잡아서 올렸는데 엔비디아랑 AMD랑 이게 연준 위원들의 발언으로 이어지면은 시장이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미 다 얘기 드린 부분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번 주 내내 줄줄이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잇따라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주가를 허용할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의 증시 주가 위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한번 좀 찍어 누를 그런 시장의 수급을 한번 만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지붕 만들고 있다 나스닥이 한 번은 미국 시장에 빠져야 된다고 또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또 지금 보면은 퍼센티지가 아침에는 67, 이 윌러 연준 이사의 발언에서 80에서 67로 빠져들었고 61.4까지 빠졌거든요. 이게 제가 지금 녹화 바로 직전에 한 3시 30분 이때 좀 발제를 한 건데 바로 또 빠졌습니다. 여기서 연준 위원들이 얘기를 하면서 야 지금 금리 인하 너무 빨라 이런 얘기가 좀 더 대세론이 돼가면은 이 퍼센티지는 낮아지면서 미국 시장의 하방 압력을 가할 수가 있다. 그러면서 지금 빨라도 5월이나 6월 요때쯤 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누누이 얘기 드렸습니다. 연준 위원들이 이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증시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인플레 지표가 다 안 잡혔어. 그럼 당연히 금리 인상을 시사하겠지. 금리 인상 시사하지 않더라도 조기 금리 인하를 용인하지 않을 겁니다. 왜? 가만히 두면 고금리 속에서 인플레가 잡혀갈 테니까. 인플레를 최대한 잡아놓고 그 다음 내려도 급할 게 없잖아요. 연준 위원들은. 그래서 그것까지도 제가 진작에 좀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라서 뭐 그거대로 나온 거고 다만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 시장이 이렇게 빠질 건가? 조금 물음표 찍힙니다. 제가 오전에 얘기 드리고 어제도 얘기 드렸지만 신용 잔고는 늘어나고 있는데 예탁금은 줄어들고 있다. 이런 게 별로 좋지 않은 시장의 수급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고 얘기를 드리는 상황이고요. 2,500까지 깨가지고 2,440까지 갔어요. 근데 이건 좀 너무 많이 뺀 게 아닌가. 제가 오늘 시장 보면서 진짜 와, 우와 막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진짜로 와, 우와 소리 나온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쨌든 정부에서도 지금은 어쨌든 부동산으로 자산 증식하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증시 부양을 조금 하려는 노력이 많이 보이죠. 거래세도 예정대로 좀 낮춘다고 하고 있고 금투세도 정책적으로 없앤다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오늘 발표가 나왔는데도 우리 시장은 별 효과가 없었다. 외국인이 하 하고 탁 그냥 찍어두는 그런 격이죠. 그래서 뭐 공매도도 어쨌든 끝까지 조금 6개월의 제한을 두는 게 아니라 상황을 봐가면서 이렇게 좀 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뭐 그냥 이런 정책이고 뭐고 시장을 그냥 뭐 박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또 유튜버 중에 한 분이신 전석재 님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업의 분할 상장 요거 제재를 해달라라고 했더니 이제 대통령께서 또 이런 얘기도 좀 했는데
뭐 이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일단 물적 분할하는 걸 좀 더 제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물적 분할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구조 자체가. 우리 시장도 약간 그런 구조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건데 약간 좀 요런 승계에 대한 얘기를 또 따로 그냥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어제 썸네일 이거 하나만 체크하시라. 뭐죠? 미국 시장이 한 번은 밀리는 걸 보고 투자하셔도 된다.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미국 시장이 어제 버텨줬거든요. 근데 우리 시장이 너무 많이 언더슈팅 했어요. 그리고 저점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이게 안 나왔으면 미국 시장 한번 빠지는 거 봐야 되거든요. 근데 미국 시장 한번 빠지는 거 볼 필요 없이 지금 일단은 우리가 선제적으로 좀 움직인 것 같다. 그러면서 내일은 우리가 좀 더 편하게 빠지면 빠진 대로 이제 현금을 좀 사용할 위치가 돼가고 있지 않나. 저희는 20% 현금 진작에 만들었던 것 중에 5% 현금을 오늘 사용했습니다. 오늘 충분히 사용할만 했거든요. 저점 시그널 잡히면서. 그러면서 이거 지난주에 얘기 드렸던 겁니다. 목 터지도록 외쳤습니다. 현금 만들어야 된다고. 이미 지난주에도 얘기했고 오늘도 얘기했고 그리고 바이오 매수 언제 하냐? 이것도 진작 얘기 들었잖아요. 아마 지금 제 영상 보시는 베타제 분들 꽤나 계실 텐데 어제 저에게 사도 되나요? 사도 되나요? 제가 얘기 드린 거 뭐였죠? 이거 하나만 체크하고 대응하세요. 근데 오늘은 또 이제 체크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이 안 봤지만 우리 시장에서 저점 시간이 나왔으니까 오늘 일부 대응하고 미국 시장 이제 빠지는 거 보고 대응하면 현금을 적절히 쓰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고점에서 만들어 놓은 현금을 아주 유용하게 우리 포트를 눌렸던 포트 살리는데 유용하게 쓸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월달에 썸네일인데요. 뭐 다른 거 있나요? 1월 2일 거예요. 1월 2일 거. 1월로 조심하라고. 딱 제가 연말에 우리 장이 23년도에 폐장을 하고 딱 둘러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기간이 한번 내려 찍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간이 물량이 출회가 돼야 된다. 이게 좀 팩트였고 그리고 이런 거 2차전지 후발주 주목하자. 그리고 2차전지 출발 신호. 그렇죠. 2차전지가 그래도 나름 좀 돌려 세우려고 하거든요. 오늘 셀 기업들이 상당히 좀 많이 눌렸습니다. 양극재도 그렇고. 근데 후발주 얘기하잖아요. 1번이 올려놓고 에코프로 PM이 막 급등을 엄청 만들었잖아요. 지난 연말과 이번 초에도 한번 10%대 급등을 만들어 놓고 기다리면서 이러고 있으면 후발주들이 올라온다고. 지금 실제로 2차전지 후발주들이 올라오고 있죠. 이런 거. 이젠 내가 주인공이야 라는 끼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가 주인공이야 끼 보이고 있습니다. 확실하죠, 그거는. 자, 그리고 반도체 단기 고점 포착됐다. 그래서 반도체가 아마 오늘 장에 시작하자마자 제가 우리 베타제 분들한테 그랬어요. 이거 반도체로 꼬시고 있네요. 반도체 오늘 음봉 때릴 거예요. 라고 했는데, 아니, 이거 음봉이고 나발이고 그냥 시장을 죽여버렸으니까 음봉 나온 거 당연한 거고, 사실 오늘 우리 시장이 좀 반등 시도하지 않을까 했는데, 반등 시도커녕 그냥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좀 어쨌든 빨간불을 좀 키면서 미국의 애플이나 엔비디아 그리고 AMD 상승에 편입해서 좀 강세를 보였는데 여지없이 그냥 눌러버린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 하지만 기회는 계속 많다고요. 그리고 만들어놓은 현금은 제가 이거 드린 대로 바이오 이쪽으로 좀 대부분 투자를 할 생각이고 그리고 2차전지 바닥 시그널이 꽤나 잡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2차전지도 일부 좀 편입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좌가 좀 혹시 손실본 계좌 있으면 그런 거 빨리빨리 복구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은 상태다. 그리고 뭐 이제 셀트리온에 대한 전망 윗골이 달고 좀 빠질 것이다. 물량 소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오늘 셀트리온의 10% 비중 30% 트레이딩하는 비중 중에 10%를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격 상당히 좀 마음에 들게 했어요. 187,900원 여기에 딱 현재가에서 187,900원에 10%만 우리 삽니다. 더 빠지면 이제 나머지 20% 남은 거 있거든요. 셀트리온 판 물량 현금을 제외하고 셀트리온을 트레이딩하는 겁니다. 21만 8천원에서 23만원 사이에 우리가 던졌어요. 요거 하면은 제가 계산해봤더니 100주를 21만 8천원에서 23만원 사이 약 25만원 평균가에 던졌으면 지금 17만 7,900원 여기에서 잡았으면은 25주가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100주를 매도했는데 다시 아래에서 빠진 다음에 잡았더니 125주를 매수할 수 있더라. 그러면서 제가 강조드리는 게 그냥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트레이딩을 일부분 해줘야 된다고. 시그널에 따라서 제가 원래 20%만 하려고 했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못 따라오는 걸 보고서 10%를 추가 매도해서 30%한 거죠. 그래서 10%를 일단 넣었고 오늘 트레이딩한 시도 중에 하나 또 삼성 바이오를 봤더니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과의 시총 괴리가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영업이익과 단기 순이익 시총을 딱 비교했더니 셀트리온의 주가가 한 17만원에서 18만원 정도면 지금 위치에서 좀 메리트를 느끼는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이 형성될 수 있겠다. 그러면서 시장이 안 좋으니까 일단 10%를 받았고 차후에 원래 물량을 복귀시키면은 총 300주를 매도했으면은 75주가 늘어나는 이런 효과를 볼 수 있겠죠. 1000주를 매매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좀 대응을 트레이딩하면서 하고 있다. 이 정도 좀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 어제 남겨드린 부분이에요. 아까 여기 보면은 바이오 언제 매수해요? 바이오 끝났나요? 그리고 여기서
바이오 언제 매수하나요? 이날 설명드린 거거든요. 여기 아래 가리키고 있잖아요. 이건 뭐죠? 반도체. 반도체가 오늘 어디까지 빠졌나 잠시 뒤에 차트로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바이오도 제가 부랴부랴 이거 반등 이거 꼬시기 같다고 제가 그래서 이날 바이오 단타 유혹 있는데 지난주에 안 할 겁니다. 바이오가 빠질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에 오늘 200일선까지 빠져버렸습니다. 기어이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또 셀트리온 대응한 것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현금 5%도 대응한 배경이 이런 거라는 거. 제가 지난주에 잡아드렸죠? 여기 오면 산다 나는 바이오. 오늘 왔나요? 딱 여기 왔습니다. 그러니까 현금 5% 써가지고 입맛에 맞는 거. 웬만한 거 아무거나 사도 올라갑니다. 근데 물론 뭐 콕 집어드리긴 했지만은 아무튼 그래서 나머지 비중까지 해서 여기까지 빠지면은 이렇게 나눠서 사면은 설마 뭐 빠지더라도 여기까지 왔다가 죽지 않겠어요? 죽어도 이 정도 늘렸으면은 이렇게 좀 대응을 하고 있고 반도체는 이제 여기쯤 있습니다. 아직 조금 더 빠져야 돼. 그래서 요번에는 저도 IT 잡을 생각이에요. 아무거나 사도 돼. HBM이든 비메모리든 입맛에 맞는 거 사면 최소한 반등 나올 때 강세를 보일 수가 있다라는 거. 제가 비메모리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최소한 반등을 이용한 시세 정도는 우리가 한번 노려볼 수 있다는 거. 이 정도까지 시장에 대해서 한번 뷰를 이야기해 보겠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브리핑인데요. 뭐 다른 건 없고 금리나 확률이 이제 패드워치가 80% 60%까지 감소한다. 그러면서 제가 뭐 이야기 드린 겁니다. 그냥 이번 주 이어질 연준 위원들 발언이 시장을 꺾어낼지 한번 주목해 봐야 된다. 뭐 이런 거고 이미 시장이 빠진 다음에 현금 만든다? 이미 한 템포 늦은 거 아닐까요? 저는 이미 나스닥이 보라 시그널, S&P가 노랑 시그널, 그리고 나스닥이 한번 빠졌을 때 14,500포인트에서 더 빠지면 현금 쓰고요. 나스닥이 올라가면 여기서 현금 더 만듭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을 기준으로 현금 20% 확보한 겁니다. 지금 또 얘기되는 게 뭐죠? 신고가를 갔다? 그럼 저는 또 만들 거예요, 현금. 근데 지금 우리 시장이 저점 시간이 잡혔으니까 일부 썼죠. 그래서 우리 시장 독자적으로 대응을 하되 만약에 미국 시장의 상승으로 우리 시장이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반등 나올 때 단기만 하고 다시 현금 확보할 겁니다. 다시 현금 확보할 거예요. 미국 시장이 신고가에 가면 그거는 크게 내리기 나거든요. 근데 지금 미선물이 좀 빠지고 있는데 지금 구간에서 제가 지붕을 만든 다음에 눌리고 갈지 그냥 빠질지 모른다. 근데 어쨌든 눌리긴 나온다. 요 얘기 있잖아요. 오늘 아마 눌리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방향은 아마 다음 주쯤에 신고가를 만들어 갈지 아니면은 그대로 빠질지 요건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시장도 독자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는 있으나 미국 시장의 반응을 보면서 그때그때 최선의 대응을 준비해 가도록 한다. 이렇게 좀 전략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엔요. 나무를 종목을 잘 키우려면 어떤 숲의 상황인지 숲에 비가 오는지 눈이 오는지 봄에 씨를 뿌려야지 뭐 겨울에 씨 뿌리면 뭐 나무가 자라나요? 그런 것처럼 시장의 상황을 보면서 대응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한번 아침에 이야기 드려봤고요. 오늘은 뭐 현금 만들라 뭐 한다 리스크 관리한다 뭐 한다 잔소리 할 것도 없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빠졌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다 얻어 터진 건데. 자, 그래서 또 이거 얘기를 드려보면은 뭐 어쨌든 이렇게 1월 내내 이야기 드리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시총 상위주 눌림이 아니라 중소형주 위주의 눌림이 될 것으로 본다라고 얘기 들었는데 고점 부근에서는 중소형주가 꽤나 빠졌거든요.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도 중소형주가 좀 빠졌어요. 그나마 다행인 거 오늘 에코프로 형제가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이 코스닥을 상당히 쿠션을 잘해줬습니다. 상당히 이 친구들이 하락세를 많이 맞아줘가지고 그나마 개별주들은 하락폭이 좀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았다. 물론 전반적으로 빠진 것도 있지만요. 그래서 이런 게 좀 다행이었고 시총 상위주 중에서 미친듯이 올라가는 녀석이 없었기 때문에 그나마도 개별 종목들이 덜 빠진 거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 시장이 한번 반등 시도를 진하게 해줄 기대를 한 것도 맞아요. 저도 오늘 상당히 지수적 반등에 대한 기대를 했거든요. 특히나 월요일, 화요일에 대한 기대가 좀 있었는데 어제 그제도 빠지고 오늘까지 좀 좋지 않은 흐름 보이면서 야 이건 뭔가 우리 시장이 진짜 숨겨진 악재 같나? 그러면서 뭐 북한? 빅텍 같은 거 막 엄청 오르고 스페코 상한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그냥 뭐 후행성 카더라 같고 시장에서 그냥 수급 논리로 그냥 외국인의 형님들의 돈의 힘으로 누른 게 정확할 것 같다. 뭐 그래서 우리 시장이 좀 너무나도 계속해서 저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 왜 그랬는지도 잠시 뒤에 바로 또 설명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오늘의 수급인데 코스피는 72개 올랐어요. 850개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182개 상승했고 1412개가 하락했습니다. 그나마 보합 40개, 9개. 답이 없죠. 그냥 다 빠졌어요 오늘요. 삼성전자는 안 그래도 빠졌는데 더 빠졌습니다. 오늘. 이 삼성전자가 많이 빠지고 하이닉스가 덜 빠진 거는 하이닉스가 좋아서가 아니라 삼성전자 가지고 종합지수를 밀어내기 위한 수급으로 밀어내기 위한 것을 유도한 거다. 이 정도로 볼 수 있겠고 그냥 뭐 다 패버렸습니다. 뭐 살아남은 게 없을 정도로 그냥 다 얻어 맞았고 그나마 반도체가 오늘 어제 미리 빠졌기 때문에 오늘 그나마 버틴 정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현물을 그냥 이렇게 내다 던지는데 어떻게 버티나요? 거기다가 오늘 선물도
무려 1.3조 던졌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답이 없는 시장이었다. 그냥 프로그램도 원웨이로 그냥 뭐 45만 계약을 뭐 이렇게 때려 박는데 별 수가 있을까요? 답이 없는 거였다. 볼 수 있겠고, 매크로 지표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은 원달러 환율이 미쳤습니다. 1345원이에요. 제가 1320원 위에서는 공격적으로 할 수 없다고 했는데 1345원까지 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제 얘기했던 거 뭐였죠? 환원체증. 증시는 거짓말을 칠 수 있는데 환율은 거짓말을 못 칩니다 라고 얘기 드렸고, 달러 인덱스까지 103.3포인트 상당히 거슬리는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다. 일단은 이 환율이 1330원? 35원이라도 요 정도는 빠져줘야지 우리나라가 반등이라도 좀 할 것 같다. 그리고 그 이후에 1320원 정도 아래로 내려와야지 우리 시장이 조금 추세 전환에 대한 거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거를 한번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미선물도 이렇게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빅스도 은근히 튀고 있거든요. 이런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고, 비트코인 그다지 좋은 흐름 못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국채 수익률도 4%대 위로. 그러니까 이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됐다가 다시 또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이 줄어드니까 인플레? 요것도 걱정이 되는 거죠. 연준 위원들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는 시장에서 또 약간 우려감 때문에 안전 자산 선호 심리가 부각이 돼서 채권 수익률이 좀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전쟁 어쩌고저쩌고한데, 전쟁 우려감 있으면 아무리 미국에서 증산한다고 해도 유가는 튀기 마련입니다. 유가가 멀쩡하다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전쟁 위협감 때문에 시장이 빠졌다? 그건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요거까지 한번 체크해 봐드리고, 지금 보면 미선물이 쭉쭉쭉쭉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살짝 더 빠지고 있는 정도고, 원달러 환율이 순단식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 그래서 뭐 우리 시장 뭐 답이 없는 상태다. 제가 우리 시장이 굳이 왜 빠질까라고 또 이유가 없잖아요. 가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부분을 추적할 수 있냐면은, 일단 수급을 한번 체크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코로나를 2020년에 맞았잖아요. 근데 이때 외국인이 한번 당했어요. 누구한테? 시장한테. 유동성을 너무 우습게 봤습니다. 그러면서 2020년 3월 코로나 때부터 1년 동안 개인이 60조를 투입하면서 우리나라의 종합지수가 1700포인트에서 3200포인트까지 상승을 했어요. 그동안 기관은 미친 듯이 던지고 외국인도 20조 정도 던지는 그런 흐름을 보였거든요. 이때는 선물 가지고만 외국인이 땡기는 그런 장세였습니다. 우리 시장을 철저하게 외면하는 그런 장이었고, 또 21년부터 22년의 시세를 보면은 외국인은 여전히 1년 내내 기관과 함께 20조씩 팔고, 개인은 또 40조 순매수. 근데 이게 1년 반 정도 랠리를 만들고 나서 20년 3월부터 21년 한 8, 9월 정도까지 고점이 나왔죠. 우리나라의 시장이 이렇게 여기까지. 그러고 나서 개인은 계속 삽니다. 어쨌든 개인이 100조의 순매수를 합니다. 근데 외국인은 애초에 1700, 2000 여기서부터도 우리나라 현물 시장을 다 팔았거든요. 그러면서 매도를 이끌면서 일단 하락 포지션 잡고, 그리고 이제 지속적으로 시장이 2800까지, 2600까지 빠질 때까지도 지속적으로 매도를 쳤어요. 그럼 외국인 입장에서 2600 위에서 다시 주식을 비싸게 사고 싶을까요? 그러진 않을 것 같다는 거죠. 그러면서 기어이 2022년 6월입니다. 정확히 6월 24일부터 외국인이 미친 듯이 순매수를 들어와요. 어느 걸?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등 시총 상위주를요. 근데 종합지수는 유의미하게 올라가지는 못합니다. 기껏해야 2200 저점 찍고 2600까지 올렸거든요. 그동안 외국인은 20조 정도 회수를 한 거죠. 물량을. 그리고 현재까지 23년 또 이렇게 한 반년 정도 지나서 지금 최근까지 보면은 연말에 살짝 뺐다가 다시 또 회선 정도. 그러니까 외국인은 20년 3월부터 한 50조 정도를 현물 시장에서 순매도를 했는데, 우리 시장에서 매수한 금액은 한 30조 정도? 근데 기준이 한 2,500에서 2,600포인트가 된단 말이죠. 외국인 입장에서 그다지 비싸게 주고 사고 싶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시장에. 그런 의미에서 자꾸 시장 올라가는데, 누를 때는 확 눌러가지고 요만큼밖에 안 파는 거예요. 요만큼만 팔아가지고 약 한 6, 7조? 요 정도 팔아가지고 종합지수 이렇게 쭉 누르고, 그리고 다시 순매수 해가지고 탁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를 매집하는 과정이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제가 보는 24년은요 상당히 코스피가 좋아요. 특히 영업이익률이 계속 좋다. 우리나라 코스피 굉장히 좋을 거다. 이렇게 얘기 드리는데, 1월을 조심하는 얘기가 12월에 기간이 장난질해서, 그래서 이 기간을 지금 응징하는 중입니다. 기간이 어쨌든 물량을 뱉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거 비싸게 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외국인은. 그래서 기간이 던지는 거 일단은 끝나야 되는데 아직도 지속되고 있고, 이게 마무리가 되면 그때 비로소 우리 시장이 조금 터닝을 해서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서 제가 얘기 드린 게 1월을 조심하라고. 기간의 매물이 추월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기간 매물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일단 요게 일단락이 되고 개인한테 겁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지수 올릴 때 개인이 툭 털리잖아요. 이제 시장을 포기하는 물량이 나오는 겁니다. 이번에 또 한번 이렇게 진하게 눌렀으면 다시 올릴 때는 난 주식 안 되겠어 하고 이게 포기하는
그런 투자자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제가 애초에 바닥부터 얘기 드렸잖아요. 2550부터 2600 요 사이 정도, 이 정도는 한번 올 테니까 주식 포기하려면 여기서 포기하라고.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분들이 많은데, 이거 여기까지 왔다가 다시 눌리잖아요. 이제 진짜 포기자 나옵니다. 올라와도 포기자 나와요. 올라가도 내려가도 포기하는 그런 시장, 그거를 외국인이 만든 거다. 그리고 우리 시장의 이익 가치 이런 걸 따지면서 이제 쭉쭉쭉 올라가는 그런 시장, 20년에 한 번 오는 초강세장, 요게 앞으로 3년 동안 이어질 거로 제가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요거 아마 이제 마지막 초입 단계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 아직 시작도 안 한 겁니다. 진짜 미친 상승이 한번 나올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그거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고, 그리고 일별 동향을 보면은 1월 1일부터 오늘까지입니다. 딱 시세 보면 어떤가요? 기관이 현물을 미친 듯이 팔아지겠죠. 여기에서 이거 2.1조 블록들도 있는 거예요. 블록들도 있다 보니까 뭐 이런 게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매도를 치고 있는 상황이고, 한 달 내내 12월에 4.4조 매도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거의 다 나온 물량이 맞다. 그래서 우리 시장이 이제 저점이 찍힌 게 좀 높아진 확률로 좀 쳐다볼 수 있고, 무엇보다 지금 선물을 미친 듯이 던지고 있습니다. 1월 되자마자 숨도 안 쉬고 던지고 있어요, 선물을. 그래서 첫날 1.4조, 둘째 날, 그리고 17일 날 오늘 1.3조. 그러니까 지금 선물 매도를 진짜 어마무시하게 치고 있어가지고 시장이 아예 올라가지 못하게 그냥 발을 꽁꽁 묶어놓은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제가 얘기 드린 대로 다행인 거는 그래도 고객 예탁금이 50조에서 60조까지 한번 갔다가 그래도 많이 이탈은 안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행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신용 잔고가 늘어나고 있죠. 요게 좀 거슬립니다. 신용 잔고는 늘어나는데 종합지수는 빠지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종합지수가 빠지니까 또 이제 개인들이 야 싸다 하면서 붙는데, 이제 이거 붙자마자 지금 아마 줄줄이 물렸겠죠. 어제도 샀으면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5%는 아마 물렸을 겁니다. 그러면서 올라오면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복구라도 시켜야지 하고 도망가는 그런 신용 잔고가 좀 줄어드는 것들도 한번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될 포인트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오늘의 전광판인데 뭐 어마무시합니다. 일단은 빅텍 이렇게 방산주가 살짝 튀어봤는데, 뭐 얘네가 진짜 모멘텀이 있어서 전쟁이라서 올랐다? 그건 아닌 것 같고, 오늘 뭐 조선주, 원전주 이런 것까지도 죽여버리는 그런 장이었어요, 철강주까지. 그리고 에너지주 정도 이렇게 한번 흔들어 봤는데 전쟁은 아닌 것 같아, 유가가 안 움직여. 그래서 윗골이 달고 그냥 죽어버리는. 그랬다가 이제 야 아니야, 그래도 야 북한이나 뭐가 문제가 있나 봐, 괜히 또 이제 찾아가지고 뉴스거리 이런 상태고. 그리고 인플레 관련해서 제가 이거 움직일 수 있다고 했죠. 실제로 제가 지난주에 고려산업도 이거 단타 한번 했다고 했는데 저는 이거 그냥 팔고 나왔습니다. 근데 어쨌든 시세가 이렇게 나오는 거 보고서 역시 인플레 지표가 움직이는 게 맞긴 맞구나. 그래서 금리나 우려감이 정돼서 표현이 된다, 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트럼프가 결국에는 지지율을 코커스를 이겨내면서 1위를 차지했어요. 그래서 점점점 이제 계속해서 대선이 좀 중심이 될 텐데, 그러기 때문에 제가 풍력주 좀 하고 싶은데도 안 하는 거다. 그래서 중간 선거 끝날 때까지는 풍력 태양광 할 생각 없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책상 수소주도 크게 할 생각 없다. 그나마 원전이 좀 괜찮았는데 최근에 줬던 원전의 흐름을 그냥 오늘 깨버렸고, 그리고 챗봇 AI 메타버스도 박살냈고, 이미 장초에 이 로봇은 뭐 죽여놓고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코인도 이제 재료 소멸되니까 오늘 그나마도 게임주 요쪽에서, 엔터주 요쪽에서 종합지수 무너지는 거를 해지를 해줘가지고 개별주들이 좀 안 빠진 거예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바이오, 2차 전지, 반도체, 그리고 의료 미용기기 이런 쪽으로 세팅이 돼 있을 거잖아요. 그나마 의료 미용기기주나 뭐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그래도 상당히 좀 괜찮았다. 바이오도 이거 많이 깨져 보이지만 종합지수로 보면은, 제가 AI 헬스케어 이거 JP모건 관련된 친구들 해야 된다고 했나요? 아니죠. 요쪽은 건들지 말자고 했습니다. JP모건이 끝났기 때문에 제로 소멸이다. 이런 애들 제끼고, 그리고 세포치료제 일부 시세 냈던 애들이 빠진 거기 때문에 요거는 추격 매수한 사람들 응징한 거예요. 추격 매수 안 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추격 매수를 한 사람들은 좀 응징을 당할 수가 있다. 그리고 뭐 레오캠 좀 어려울 것 같고, 알테오젠이 시간이 좀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3번 주장인 ABL도 좀 힘 못 쓰는 모습, 뭐 이 정도. 그리고 셀트리온이 까짝까짝 거리는데 제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드디어 오늘 셀트리온 요거 트레이딩 한번 해보시면 하다, 지금 정도면 이렇게 좀 이야기 드린 거고, 한미약품이나 한미사이언스 얘네가 또 이제 코스피 의약품까지 한번 찍어서 어제 혼자 올라갔다가 오늘은 좀 패시브로 좀 땡기는 그런 모습도 좀 눈에 띄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HLB가 역시 짱짱하죠. 그래서 HLB가 관자기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죽었다? 그렇게 보기는 힘들다. 오히려 제가 얘기한 대로 현금은 저는 아직은 바이오를 중심에 두고 보려고 한다. 그리고 2차전지 후발주들 뭐 보면은 이제 LNF도 좀 강세 보이고, 에코인 드림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분리막조 좀 셌고, 전해액도 최근에 세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후발주 좀 주목하자고 얘기하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계속 얘기 드리듯이 23년에 양극재가 주인공을 하면서 얘가 이제 성장에 대한 둔화가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수요 둔화잖아요. 그 수요가 둔화된 이유가 뭐냐라고 했더니 충전 인프라 부족, 그리고 충전 속도의 번거로움, 그리고 가격, 뭐 주행거리,
이런 것들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근데 주행거리는 뭐 그냥 극복이 될 문제인데 가격도 LFP가 그래서 뜨는 경우가 나온 거고요 지금. 그리고 이제 보조금 때문에 좀 움직이는 게 생긴 건데 제가 본 거 충전 인프라랑 충전 속도예요. 충전 인프라는 확대를 하면 되는 거고 이건 어렵지 않죠. 기술적인 게 아니라 이제 확대의 시간을 가지는 거니까 성장통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충전 속도와 기술인데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보는 거는 이 실리콘 응급제 관련해서 응급제 관련주로 우리가 좀 한번 주목해 볼 만하다. 아니면 대체 에너지 뭐 나트륨 배터리도 있을 거고요. 뭐 미드망간 이런 배터리도 있으니까 그런 대체 수요도 한번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24년, 25년에는 저는 2차전지 장비주가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지금 장비주들이 개작살이 나고 있는데 이렇게 박살날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박살날 건 아닌데 뭐 전문가들이나 유튜버들이 이제 장비주를 좀 외면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꾸 뭐 나와가지고 장비주가 뭐 어쩌고저쩌고 이러는데 누가 뭐래도 24, 25년에는 장비주가 매우 좋습니다. 왜냐면 캐파 증설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고 무엇보다 포스코 퓨처엠 자체가 여기서 엄청나게 증설하고 LF 그동안 증설 못하던 거 이제 또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있고 LG, 엔솔, SK온 모두 캐파 증설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지금 장비를 어쩔 수 없이 수요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것도 강조드리겠고 그리고 보면 상대적으로 반도체도 이쪽 소부장은 좀 많이 안 빠진 모습이죠. 그래서 제가 자꾸 이쪽 보자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지수가 많이 빠지면 반도체 업종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 수요를 노려서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정도로 조금 전광판도 한번 해석을 해봐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총 상위주의 흐름을 보면요. 코스닥에서 에코프로, 에코프로 PM 이쪽에서 많이 쿠션을 해줬죠. 종합지수 대비. 그리고 LF랑 HLB가 상대적으로 버티는 모습이고 알테오젠 뭐 그냥 빠질 만큼 빠졌고 셀티니온 제약도 오늘 쿠션 많이 해줬어요. 에코프로랑 같이. 그리고 뭐 펄어비스 같이 카카오게임 같이 게임주들이 오늘 또 많이 빠지면서 개별주들은 좀 많이 버텨준 그런 흐름을 그래도 만들어줬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오늘 2%대 빠지면서 이건 외국인이 그냥 우리 시장 찍어 누르겠다 작정하고 누른 거기 때문에 이 정도 빠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LG 엔솔도 뭐 공장 중단에 만에 막 이런 얘기 나오고 있어서 셀 기업들은 일단 2분기 저점에 대한 전망은 나오는데 1분기 한 설 전후까지는 조금 고생을 할 것 같다. 그리고 최근에 강세 보였던 뭐 네이버도 카카오도 조금 빠지는 모습이고 오늘 2차전지 코스피 종목들이 상당히 최근 흐름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꽤나 많이 빠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2차전지 셀 기업들 한번 움직임을 보면요. 진짜 지금 이제 시그널이 다 떴거든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 정도 빠져 있고요. 그리고 삼성 SDI에는 노란 시그널, 보라 시그널이 다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SK 이노베이션도 이 정도로 잡혀 있는 상태. 그리고 LG화학도 노란 시그널 정도 잡혀 있고 이 앞전에 보라 시그널 잡혀 있거든요. 이런 걸 봐서는 셀 기업들도 이제 빠질 만큼 빠졌다. 기술적으로 반등 정도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본격적인 터닝은 설이 좀 지나면서 바닥이 확인이 되면은 이제 터닝 시도를 할 수 있는 구간에 들어갈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봐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보면 오늘 뭐 현물만 2,600억 던졌는데 이러면 못 올라가죠. 그런 거 있고 종목은 잠시 뒤에 좀 살펴보고 나스닥 지수를 한번 우리가 살펴볼 텐데 제가 이거 이미 올라올 때부터 여기서부터 얘기 드리지 않았나요? 올라온 다음에 지붕 만들다가 그 다음에 올라갈지 아니면 눌렸다가 올라갈지 뒤질지 이런 거를 좀 얘기 드렸는데 일단 지붕을 만들고 있고 아마도 눌리는 건 한번 나올 것 같다. 여기서 올라갈지 빠질지 요거를 유력하게 보고 있는데 요번에 그냥 빠지면 차라리 나아요. 여기서 눌렸다 올렸다 요거 신고가 만들어서 올려버리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좀 세게 빠질 수 있어요. 이거 좀 아플 수 있습니다. 이때는 현금 좀 본격적으로 만들 생각이 있다는 거. 이 시세 자체가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오른 거기 때문에 지금 3월 금리 인하가 안 이루어지면은 그냥 밀려도 전혀 이상할 게 없어요. 그리고 지금 자체 올린 것도 버티는 것도 다 엔비디아, 애플, 아마존, 뭐 AMD, 인텔 이런 기술주들로 버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친구들이 시세 조금만 반납하더라도 재채기에 미시장이 쿵 하고 누릴 수 있어요. 우리 시장도 당연히 아플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은 빠져도 우리 시장에 대한 충격은 선반영돼서 제한적인 걸로 보고는 있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 빠지는 건 크게 뭐 너무 두려워하거나 이렇게 보시진 마시라. 이미 우리 시장 마지막큼 맞았다. 미국 시장 빠지는 거 너무 집착하지 말고 요거 일단 주목하면서 현금 대응 어떻게 할지 그걸 좀 골똘히 생각해보고 미국 시장의 스탠스를 금리 인하 스탠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뉴스들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이거 제가 오늘 잡아놓은 라인이 아니라 원래 잡아놓은 라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는 맥시멈까지 내려오긴 했습니다. 원래는 한 200일선 지지한 다음에 뭐 이런 박스권 만들다 올라가지 않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세게 눌렀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요날 만들고 요날 또 만들었는데 현금을 두 번 걸쳐가지고 야 이거를 생짜로 담아놨으면 얼마나 아팠을까 상당히 섬찟했던 그런 경험을 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뭐 여러 가지 또 해지 종목들도 가지고 있어가지고 지금 계좌는 오히려 좀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천운이 따라주고 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아무리 그래도 지금 미국 시장이랑 괴리가 너무 벌어지는 거 아닌가. 미국 시장은 지금 여기 있거든요.
그치, 우리 시장이랑 괴리가 이거 와 진짜 우리 시장 진짜 어떻게 하려 그러지?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리고 바이오 이거 올라왔다가 요렇게 가든 이렇게 가든이라 그랬는데 여기서 숨도 안 쉬고 그냥 또 뚫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어제 그제 해서 얘기 드린 게 여기 최소한의 미니멈 매수 구간은 왔어요 라고 했는데 지금 미국 시장을 보니까 저는 미 시장 한 번은 빠진 거 볼랍니다. 더 빠질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얘기 드린 밴딩이 여기였죠. 다 왔습니다 이제. 오늘은 한번 이제 첫 매수 현금 맞는 거 첫 매수 정도 해볼 만한 구간이다. 지금 이제 쫄짜리 아니다 라는 걸 얘기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제 빠질 만큼 빠졌고 이거 많이 맞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보다 여러분 세게 맞은 겁니다. 대학 업종도 1월 3일 요때랑 비교하면은 나름대로 지금 12% 맞았어요. 업종이 12% 맞으면 여러분 바이오 이거 1월 3일 날 샀으면은 20%, 25%이 정도 맞은 거는 그냥 웃지도 않는 겁니다. 30% 맞는 종목들도 많겠죠. 제가 분명히 1월 2, 3, 4 해가지고 JP모건 일주일 앞두고 항상 일주일 앞에 꼭지 찍히니까 최근 트렌드가 JP모건과 바이오 종목 축소를 강조했습니다. 정확하게 요날 딱 꼭지 나왔잖아요. 그리고 반도체 업종도 이렇게 요날 이거 약간 의심 가는데 이거 돌파하는 건 아니죠. 눌렸네요. 근데 이거 올라온 날 야 이건 말이 안 되는데 반도체 당기고 좀 나왔다고 죽잖아요. 저는 반도체가 미니멈 여기 정도는 와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매수라는 건 어디라고 했죠? 여기서 한다고. 그러니까 반도체는 한 번 더 빠지는 거 보고 하랍니다. 안 빠진다? 반등했다가 다시 죽는 거 이거라도 기다릴래요. IT도 조금만 더 빠질 필요가 있고 바이오는 이제 내일 뭐 마이너스권에선 충분히 좀 건드려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있다. 뭐 코스닥 자체로는 뭐 쫄릴 구간 없죠. 2차전지도 접근하기 굉장히 좋은 구간이다. 2차전지 진짜 메리트 있는 종목들 많아졌거든요 지금요. 뭐 소재 장비 가릴 것 없이 그냥 웬만한 거 좋은 거 진짜 많아졌어요. 그런 것 좀 여러분이 잘 찾아보시면 좋은 대응이 될 것 같은데 그것도 보다 현금이 있어야 대응이 가능한 거다. 진작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미. 그리고 어제 코스피에서 보라 시그널 있던데 오늘 노랑보라가 동시에 떴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점 잡는 것 중에 요 점선 있잖아요. 요거 이렇게 올라오는 거. 여기까지 터치했으면 더 명확했는데 오늘 여기까지는 안 내렸어. 만약에 오늘 한 2420포인트까지 왔으면은 점선도 터치했을 것 같거든요. 점선이 여기 있는데 점선까지는 못 왔어요. 내일 만약에 또 오늘만큼 빠진다? 그러면 이제 진짜 내일은 저점 같거든요. 그래서 내일 만약에 한번 이렇게 빠진다 음봉으로 그럼 전 여기서는 내일 현금 쓸 것 같아요. 내일 또 빠지면 현금을 확실하게 쓸 것 같고 오늘도 5%는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좀 대응 잘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저점 시간 잡힌 상태인데 문제는 파란 시간을 떴거든요. 요거 뜨면 뭐냐 한 번에 못 올라옵니다. 올라가다가 눌렸다가 가요. 아니면 아예 그 저점 깨버리던지. 반등이 나왔다가 한 번은 눌린다고요. 그래서 급하게 대응할 거 없다는 걸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냥 한 번에 못 돌립니다. 이렇게 뜨면 최소한 박스 만들고 이렇게 가야 돼요. 요게 원래 제가 본 건 여기서 200이선 빠졌다가 이렇게 가는 걸 봤는데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걸 좀 생각해 봐야 돼. 아니면 왔다가 이런 식으로 또 다시 빠지고 다시 가고 이렇게 좀 복잡하게 꼬인 거다. 어제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수급이 꼬였다라고 표현하는 게 적당합니다. 근데 지금 정말로 수급이 제대로 꼬여 있어요. 이거 한 번에 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 뭐 굳이 비교해 드리면 여기도 파란 시그널 있죠? 파란 시그널 뜨면 빠지고 안 되겠다가 또 눌리죠. 이런 겁니다. 노랑 보라가 같이 뜬 경우 별로 없어요. 하루 만에 동시에 뜬 거는 제가 진짜 본 적이 없어가지고 내일 아마 반등을 조금 시도해 보고자 한다. 뭐 이럴 때 보면은 21년도인데 이렇게 눌렀다가 하루 더 뺐거든요. 하루 더 빼고 반등 나름 세게 합니다. 이게 조금인 것 같아도 3050에서 3230까지 땡겼어요. 그러면 종합지수로 거의 한 5%를 땡긴 겁니다. 반등으로만. 요런 거라도 요렇게라도 나오면 우리가 살 길이 보이니까. 그래서 내일 만약에 음봉을 민다. 그러면 여기서 현금 쓴다. 그리고 반등 때 이용해가지고 차차 또 현금 만들러 간다. 어디서? 21선 위에서. 이런 전략을 제가 계속해서 하나하나 추적해 가면서 공략해 가고 있으니까 영상 보면서 잘 따라오시면 좋은 재능 될 것 같습니다. 22선 이렇게 빠지면 최소한 여기 2550 여기까지 반등 시도할 수 있어요. 내일 빠지더라도 이렇게 올라올 수 있거든요. 22선 꺾여 내려와도 여기까지 2550이면은 여러분이 현금 만들어도 충분히 대응되겠죠. 그리고 다시 빠져. 그럼 여기서 다시 사면 돼요. 얼마 비중? 그때 가서 보고 수급을 보고 비중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가져가 보려 합니다. 상당히 지금 수급이 좀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라서 좀 조심해서 대응을 해야 되고 항상 리스크 관리를 머릿속에 넣어야 된다는 거 한번 잡아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제가 어제는 잘 안 보여드렸는데 이게 뭐냐면 시그널들이 떠 있어요. 그래서 보라 시그널 떠 있는데 어제는 제가 매수를 안 했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확신이 안 섰어. 왜? 더 빠질 것 같아서. 그리고 그냥 기본적 가치, 그러니까 차트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삼바랑 비교해서 기본적 가치를 봤더니 17에서 18만 원 요 사이에 한번 잡아보는 게 좋겠더라 시총으로 봤더니 그래서 여기서 한번 잡고 혹시라도 200 이상 16만 원대 눌리면은 이거는 저평가 구간
그래서 이 201선 닿는 거. 제가 예전에 이런 말 드린 거 혹시 기억나실 겁니다. 여기서 올라올 때 전 여기를 놓쳤어요. 근데 올라오더라도 언젠가 한번 내려올 거예요. 그리고 201선이 돌려 올라오겠죠, 여러분? 그때 저는 합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어떤가요? 내려오고 있는 거 같나요? 물론 202선 터치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셀트리온이 201선 터치로 온다? 저도 셀트리온 합니다. 저도 셀트리온이에요. 요번에는 기회예요. 요거 셀트리온 사놓고서 그냥 묻어두면 됩니다. 그럼 이제 24년, 25년, 26년 계속 갈 거예요. 요거 아마 반등을 시도할 것 같은데 과연 여기까지 제가 원하는 매수 자리까지 올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문제긴 합니다. 다만 여기서 좀 트레이딩 잘 한 것 같다. 저는 오늘 매수한 거에 대해서 좀 좋은 구간을 잘 매수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대응적으로 한번 이야기 드려보기도 하고요. 다만 거슬린 거 셀트리온 제약이 거슬립니다. 이거 합병 산정할 때 얘가 너무 비싸요. 그래서 얘가 좀 빠져줘야 되는데 셀트리온이랑 항상 퍼센티지가 비슷하게 빠져가지고 이런 것들은 좀 거슬립니다. 제가 셀트리온 주시면은 아마 합병 찬성 안 할 것 같긴 한데. 자, 그리고 에코프로 BM이죠. 에코프로 BM이 너무 그냥 얘기 드린 데 아닌가요? 올라왔다가 쉰다고 이렇게 그냥. 그래서 후발주도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질질질 새는 게 맞죠. 이건 힘들어요. 지금 그냥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정도밖에 내재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가지고 그냥 지주사 개념이다 이렇게 보는 게 같고, 오늘은 뭐 HLB가 정말 잘 버텨줬죠. 그래서 HLB가 아침에는 그래도 나랑찌하게 늘렸다가 HLB 역시 제약바이오 대표 종목이다. 이제 시총 1위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분명히 해줄 거기 때문에 얘가 안 무너지면은 바이오 끝난 거 아닙니다. 바이오 갈 거예요. 저는 HLB를 기점으로 얘가 살아있나? 그러면은 바이오 한번 들어가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기준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알테오젠 그냥 뭐 쉬어가는 정도죠. 이렇게 여기서 한 번 더 빠지면 뭐 여기까지 82,000원까지는 충분히 빠질 수 있고, 네오캠은 이제 쉽지가 않다 이렇게 좀 정리 드린 정도입니다. 그리고 뭐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따로 종목을 하나 골라서 본다고 하면은 뭐 NNF 같은 거 좀 여러분 주목하시더라고요. NNF 같은 경우도 어제 뭐 코스피 이전 이런 거 얘기 나와가지고 기간이 좀 버텨주면서 이렇게 당겨놓은 상태. 근데 조금 더 업사이드 열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운영하고 있는데 오늘도 매도 가격을 골랐는데 거기까지는 시장이 안 좋아서 도달을 못해가지고 대응 못한 정도였다. 이 정도로 조금 정리를 해봐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어쨌든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아요. 이렇게 작살나 있는 상태인데 이럴 때에서 정신 뚝배기 차리고, 다만 시장 반등의 기미가 안 보여요. 반등의 기미가 안 보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서 베팅을 하는 거고, 만약에 반등에 대한 시그널이 강세적으로 나온다 그런다고 하면은 이런 시그널들 떴으니까 한번 과감하게 이제는 현금 써봐도 되겠죠. 제가 현금 만들어 놓은 거 이제는 써봐도 되는 구간이 올 것 같습니다. 1월달 이제 또 어느 정도 벌써 절반 이상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다시 코스피도 자기 자리 찾으러 갈 수 있다. 그리고 여기까지만 올라와서 여기서 이제 추가로 상승할지 아니면 빠질지 그때 가서 다시 현금 만드네 만에 생각해 봐도 됩니다. 빠져봤자 뭐 2,400 깨겠습니까? 설마. 에이, 2,400 깨겠어요? 여기까지 빠지면 여기는 현금 써야죠. 여기서 올라오면 이것만 먹어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까지 얘기 드려보고, 그리고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지금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마무리 지어보면서 어쨌든 지금 시장이 만만치 않은 시장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제 상상보다도 생각보다 반등 하나 없이 언더슈팅이 진하게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아프긴 해요. 그렇긴 한데 뭐 걱정할 시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가을처럼 아무리 돈으로 누른다고 해도 지난 가을처럼 찍어 놓을 것 같진 않거든요. 그래서 너무 우려감 가지기보다는 긍정적인 요소를 찾아가면서 정말로 큰 시세를 만들기 전에 지난 가을과 이번 찍어 누르기까지 한번 본의 힘으로 지켜 누르고 있는 게 아닌가. 그 정도로 여러분이 생각해 봐 주시면은 앞으로 좀 기대감을 실는 그런 시장 대응이 되지 않을까. 시장 정말로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마세요. 이제 저점 시그널 보이는 거 보셨죠? 그리고 제약 바이오 반도체도 매수하기 좋은 구간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제 영상 보고 현금 막 50% 만드신 분들이 있던데 그런 분들은 정말 뭐 성견지명이 있는지 정말 축하드리고, 이 기회를 맞아가지고 그동안 못 샀던 좋은 종목들 싸게 매수하시고, 매수할 여력이 없는 분들은 존버 하셔야 된다. 그리고 다음번에, 지금은 조정이잖아요. 다음번에 진짜 조심하라고 할 때는 꼭 제 얘기 듣고 10% 현금 만든다고 계좌 안 박살납니다. 꼭 만드시길 바랄게요. 여기서 연말에 나스닥이 시그널 줬다. 그래서 우리 시장은 1월달에 눌릴 수밖에 없었다. 이거를 그냥 알파제는 준비한 거다. 제가 빠질 거를 먼저 알았냐? 절대 알 수가 없었죠. 이미 연준에서 뭐 금리는 안 한다 뭐 한다 이거 제가 어떻게 알아요. 이미 여기서부터 준비했잖아. 그런 얘기를 드려보는 겁니다. 현금 만드시라는 것도.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하고 좋은 오후 되시고 내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